네, 오늘은 저희 모두의 연구소에서 연 양자랩 두 번째 시간이고요. 김혜영 교수님께서 그 멀티 큐빅 관련해서 양자 전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혜영 교수님은 저랑 플립스쿨로 처음 뵀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김혜영 교수님은 그 모두의 연구소에서 하는 플립스쿨에서 양자 컴퓨팅 그 플립스쿨이라고 해서 셀프 러닝 참가자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스터디 모임을 오래 운영하셨고요. 커뮤니티 활동 이제 찾다가 저도 그때 처음 김현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김현 교수님 어떤 전공을 하고 계시고 어디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지는 김현 교수님께서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면서 강의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감히 이제 신소영 박사님께, 아니, 선생님께서 해주신다고, 강의하시기로 했던 거를 제가 감히 넘겨받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도 또한 준비가 된 상태는 아니고, 요즘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건 뭐지?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무엇일까? 자꾸 막 물음표가 뜨기 시작해서 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되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 플러스 1은 왜 다시 이게 이지? 그런 질문에서부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헷갈려서 이걸 좀 더 보고 공부하자 하던 차에, 이렇게 또 신소영님께서 오픈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조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지지난주는 제가 무단 결석을 해서 인사를 이렇게 처음 드리게 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안녕. 앞으로 잘 열심히 해보면 좋고 즐겁게 좀 공부를 같이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신대학교에 있고요. 원래 이제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융합 쪽 있는 이제 IT 대학 소속으로 있다가 내부적으로는 AI 융합 교육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쪽 주임 교수를 맡고 있고요. 어, 그러나 제 기본적인 연구 영역은 이제 정보통신이나 소프트웨어 융합 학과 쪽에서 이제 아모나 이제 정보보호랑 관련한 보안 이슈들을 이제 다루는 그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전공이 정보보호 알고리즘이고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모르는 게 더 많아진 게 느껴졌을 뿐이어서 그럼에도 재미있는 이슈들 또 이제 그 안에서도 저는 사용자의 어떤 행위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얼굴, 지문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인증이나 보안, 이제 키 공유 같은 보안 이슈를 다루던 중에 이제 보통 그런 정보들은 머신러닝이 기본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통계적인 정보. 그러다가 2019년에 양자 컴퓨팅이라는 걸 처음 만나게 됐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서 처음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퀀텀을 이용하면 좋겠다. 퀀텀 머신러닝에 그렇게 해서 퀀텀 머신러닝, 퀀텀 컴퓨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쨌거나 이제 제가 연구해오고 하는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맡은 파트는 에 대한 걸로 이제 멀티 큐빗을 이제 다루는 걸 맡은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지난주 이제 한정현님께서, 박사님께서 이렇게 강의하는 걸 얼핏 봤거든요. 근데 너무 강의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예제도 쉽게 한번 해보게 또 하시고, 그 다음에 0 아니면 1, 컴퓨터의 기본이죠. 바이너리로 확인해보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이제 피드백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특강을 진행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그거 대비 저는 너무 급하게 아까 오전부터 움직이긴 했지만 요즘 양해를 구할게 좀 밤샘을 계속 해오던 중이라 좀 멘붕 상태에 메롱한 상태여가지고 헛소리를 할지도 몰라요. 그럴 땐 바로바로 얘기를 이제 정정을 해주시거나 보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자료를 사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감히 얘기를, 그러면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건데, 막상 열어서 보니 한정현 박사님께서 쉽게 또 소개시켜 줬던 거 대비 너무 이렇게 안 되겠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도 그 물음표가 드는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것들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낯설어서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호도나 쓰고, 갑자기 안 보던 거, 풀지 않았던 숫자들, 뭐, 어떤 식들, 이런 걸 만나기 때문에, 더 어렵게 가중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보기 편하게, 그게 또 어떤 공간 기하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수학적인 게 아니라 수식적인 게 아니라
사실 수식은 편의에 의해서 나타난 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접근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낯설고 어렵고 낯선 것보다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저는 제 스스로도 좀 풀고 싶고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냥 마냥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사실 공유했다가는 저희 단체 멘붕에 오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한교인 박사님께서 머리 아프다라는 표현을 종종 써주셨는데 진짜 단체로 머리 지끈 묶고 누워 눕게 되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공유해서 볼 내용은 요 텍스트로 따라가면서 조금 이렇게 함께 하면 그나마 여러분들도 제 요 웨비나 끝난 다음에, 세미나 끝난 다음에도 읽어보면서 다시 곱씹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좀 이제, 뭐랄까,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파트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어쨌거나 정리해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양한, 막, 이것도 뒤지고 저것도 뒤지고 했는데, 최종 막판 10분 전에 고른 텍스트를 공유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필요한 얘기들은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은 설명하고 안 되면은 이제 서포트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설명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이 안 되면 또 같이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의 학습을 이제 얼마나 아니냐보다는 사실 얼마나 잘 찾아서 내 걸로 소화하느냐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이게 그 뭐지 화면이 여러분들의 어떤 표정을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어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채팅창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 같은 거 또는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공유한 거는 이거 그 이혜영 선생님, 그 카이스트의 이제 지금은 명예교수예요. 그래서 이혜영 교수님의 이제 그 양자 컴퓨팅과 관련한 양자 이론과 관련한 책에서의 사장 파트예요.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공학이고요. 그 거기에서 이제 정보보호 이론과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다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보안 이슈를 풀어감에 있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쪽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양자 역학이나 어떤 물리학 계측에서의 접근이나 또는 통계 쪽에서의 접근 또는 뭐 이렇게 수학 쪽에서의 접근보다는 컴퓨터 공학 쪽에서의 접근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근 배경부터 조금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혹시 지금 파워포인트에 대한 게 화면 공유가 될까요? 네, 리버시블 보이나요? 컴퓨테이션 보입니다. 네, 그 컴퓨터 서킷 모델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네네. 네, 네네네. 잘 보여요. 아, 이게 문서를 선택하는 것보다 화면 자체가 공유가 되는 건 거네요. 네, 오케이. 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접근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더 키우지 않아도 괜찮죠? 이 정도? 네, 더 잘 보입니다. 네네네. 지금 보시면 제가 접근하는 쪽은 사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뭘 할 거냐. 기존의 컴퓨터는 0과 1의 비트 체계고요. 얘네들의 어떤 각 자리에 0 아니면 1이 고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반면에 퀀텀은 이제 저희가 이제 멀티 큐빅 다루고 하면서 얽힘, 인테그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중간중간 어떤 상태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퀀텀 컴퓨터는 그 하나의 정보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0과 1이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측정 정원까지는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어떤 메리트를 이쪽 전산 쪽에서 제공을 하게 되냐면, 단순하게 저희들 이제 제가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4비트짜리 패스워드 찾는 거예요. 000 4비트짜리 패스워드를 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오픈을 하면은 제가 뭐 맛있는 뭐 사탕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4비트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비밀번호를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 4비트를 풀기 위해서는 0000서부터 기존 컴퓨터에서는요. 0000서부터 하나씩 비트를 올려가면서 1111까지의 전수 조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요 한 비트당 두 가지의 정보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그 다음 비트에서도 두 가지 경우, 그 다음도 두 가지, 네 번째 비트에서도 두 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총
2의 4승 경우수만큼 고법칙 성립에 의해서 2의 4승 번만큼 시도해보고 그 중에 하나를 4비트짜리 패스워드이다라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굳이 뭐 이거를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수조사다, 브루플스 어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름들은 이제 떠나서 어쨌거나 2의 4승번만큼 시도를 해야 그 중에 운이 나쁘면 제일 마지막 차례차례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 1111이 되거든요. 그런 반면에 퀀텀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각 그 큐비트 자리마다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확률적으로 0이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뭐 1이 뭐 될 확률이 좀 낮다던가 아니면 그 반대이던가 하는 어떤 확률 값으로 존재하거든요. 상태 확률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는 잘 만들어진 오라클, 블랙박스 같은 어떤 회로로 양자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오라클을 한 번 통과시키면은 그 중에 답이 하나 찰칵 걸려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컨셉을 이제 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퉁쳐서 얘기할 때는 그래서 2의 4승만큼의 횟수 그 경험수만큼 트라이를 해 본다라는 것 대비 퀀텀 컴퓨터를 이용을 하면 그 오라클 같은 블랙박스라고 이제 단순하게 얘기를 이제 비유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 번 통과를 하면 답이 해가 구하고자 하는 그 패스워드가 구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는 상태 계산들 지난 시간에 한정현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거 잘 해가지고 복잡도 따지면은 딱 루트를 씌운 것만큼의 복잡도로 이제 낮아지는 그러니까 쿼드라틱의 그 메릿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기존에 검색할 수 있는 모든 경우수를 루트를 씌우는 것만큼의 경우수로 낮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풀지 못했던 것들을 시간 내에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보안 쪽에서는 이제 퀀텀 컴퓨터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고속의 그 보안 이슈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거나 또는 반면에 기존의 보안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깰 수 있겠구나. 기반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이제 해킹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뭐 암호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저는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멀티큐빅 얘기하는 거에 그렇게 이제 다시 지난 시간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그 상태 확률 같은 것들 한번 또 짚어보기도 할 거고 하지만 좀 더 쉽게 회로를 아까 공유했던 화면을 내서 공유했던 그 텍스트북을 이용을 해서 그게 되게 좀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배웠던 거 한번 이제 되짚어 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새롭게 단일 큐빗 대비 이제 두 개의 큐빗을 이용한 것과 다중으로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 거기에 따른 얽힘에 대한 얘기를 텍스트 베이스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따 뒤에서 나오긴 하지만 지금 화면을 간단하게 막 보여드리면, 기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인지를 못해요. 이제 응용 프로그램 마우스를 클릭하고 뭔가 이렇게 콘솔장에다가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 정도로 컴퓨터 응용 레벨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밑으로 내려가서 기계가 알아듣는 또는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상태에 그것도 제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가장 기본 연산인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낫 게이트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구성이 되는 건 거예요.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1과 1이 만날 때만 1이 된다라는 거를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게이트에 붙여진 이름인 거고요. 오화 같은 경우는 1과 0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 된다라는 그 제어에 대해서 이름, 연산이라고 붙이고 뭐 오화라는 게이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난연산 같은 경우는 단일 연산인데 1은 0으로 0은 1로 바꿔주는 거고 얘네들을 결합을 해서 각각 단일의 어떤 연산을 어, 조인을 해서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오화 정말 많이 사용되는 익스클루시브 오화라는 연산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1과 이제 0 이렇게 서로 다를 때만 1을 내주는 그런 연산인데 그런 어떤 그 윗단계의 연산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요 개념처럼 사실 저희들이 오늘 다중 큐빗
큐빗으로 타중 큐빗을 이용한 또 다중 게이트 연산들을 얘기하게 될 건데, 단일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그 단일 게이트 연산들을 여러 개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기존의 클래시컬한 컴퓨터에서처럼 각각 합쳐진다 하더라도 각각 분리했을 때도 원래 고유의 역할을 또 분리할 수 있는 상태의 아니, 비트인데, 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한번 결합된 애들은 그 얽힘이라는 성질 때문에 분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처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성질과 차이가 나는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공유하는 직장에서 또 언급이 되니까 이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분이 저 프로젝트 하면서 어느 분이 이 부분, 사상 부분만 스캔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저작권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보고 있고 또는 공유하고 있지만 공유하지 않은 걸로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양자전산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서두에 여러 가지 어떤 백그라운드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제 양자 컴퓨터에 이제 적용되는 양자계에 대한 어떤 큐비트들, 상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정보를 조작하고 연산을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작을 이제 아우러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는 뭐 한 시간 주말에 귀한 시간 내서 모였으니까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 양자 컴퓨터로 뭔가 계산을 한다. 저희 이제 두 개의 큐빗 또는 다중 큐빗을 얘기하기 전에 전체 이제 공유할 얘기들 앞에 있기 때문에 한번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얘기들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차례대로 좀 볼 건데, 우선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의 어떤 계산이라고 하는 건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초기 상태 저희 이제 회로를 만들어 보게 될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끝에 이제 키스키스로 회로 만드는 거를 이렇게 같이 살펴봐 주셨잖아요.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그때 보면 큐빗에 이제 그 회로를 만들기 시작할 때 내가 몇 개의 큐빗을 사용할 건지 각각 그 큐빗 하나당 라인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게이트 연산들의 상태가 진행이 될 것들이 표시가 될 거거든요. 그 큐빗들 이제 사용되는 큐빗들을 준비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첩 상태가 아닌 걸로 회로를 구성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더 많이 했었는데 보통 양자 컴퓨터에서는 중첩 상태인 걸로 이제 연산이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특히나 그 중첩으로 0과 1이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는 뭔가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이제 초기 상태를 준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하는 바에 맞춰서 여러 유니터리 변환들을 수행을 합니다. 연산들을 수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연산들 게이트들을 모아서 그냥 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회로로 볼 때는 회로로 표현한 거라고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 결과를 얻고자 할 때는 어떤 모든 큐빗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연산된 결과를 특정 큐빗에서의 결과로 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특정 큐빗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반영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공통사항은 그 결과를 확인하겠다 할 때는 그 측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단계가 마지막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세 단계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에서 뭔가 정보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를 가지고 보통 상태를 표현을 하는데 저희 이제 캣으로 이제 그 벡터 상태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상태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n개의 큐비트로 각각 n개의 큐빗에 영향 미치는 확률적인 이제 제곱을 해야겠지만 확률적인 어떤 상태 값들이 앞에 가중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그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그 계산이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보통 이제 이런 큐빅 상태는 N차원의 힐베르트 공간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시그마로 표현을 해 2의 N승계 중첩으로 표현한 건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나중에 이제 그 다른 부분에서 저희 좀 단순화된 걸로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현재 대표적인 양자 알고리즘들은 뭐 쇼어나 그로브 알고리즘들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아까 저희 비트에서 전수조사하면서 뭔가 해를 찾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떤 원하는 답을 찾는 거 경우는 그 그로브 알고리즘이란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위상 변환을 이용을 해서 구성이 된 알고리즘인데 그 그로브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쇼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개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한 분도 예외 없이 공개키 알고리즘 RSA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혹시 사용 안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혹시라도 0이라고 한번 답해 보시고요.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지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1이라고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제가 뭐지? 여쭤보는 건 지금 채팅창이 어디서 뜨는지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겸사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건가요? 그 공유할 때 위쪽에 보시면 약간 그 네모난 박스 같이 보이는 게 있는데요. 거기 네. 화살표 이렇게 양쪽으로 확대되는 거 눌러보시면 채팅창 선택할 수 있는 게 떠요. 어, 우선 화면 위쪽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메시지라고 하는 게 그 어, 채팅창일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봐보시겠어요? 스페이스 만들기로 어, 뜨는데요. 잠깐만요. 아니요, 아니요. 그 위에 보면은 그건 약간 아니에요. 이렇게 음, 박스 같이 이렇게 막 레코딩, 그러니까 마이크 뮤트하고 막 비디오하고 요런 창이 하나 있잖아요. 맨 위쪽에 보면. 웹엑스 화면 위쪽에요. 웹엑스 화면 위쪽에 보면은 뭔가 마이크 뮤트 하는 거랑 이게 버튼이 있는 그 콘솔 박스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그 오른쪽쯤에 보시면 약간 요렇게 양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확대되듯이 요렇게 보이는 뭔가 버튼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걸 눌러보시면 요 채팅방하고 참가자 목록을 볼 수 있는 그 확대된 창이 보이더라고요. 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웹엑스가 자, 낯설어서. 예, 이게 인터페이스 처음인데 네네. 직관적이 전에 보통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해요. 네. 제 습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선은 다시 상태 설정이라고 네. 하고 위에 이제 제 뭐지 AK 해서 이름 같은 거 뜨는 걸로 해서 전체 왼쪽에 뭐 홈 메시지 그룹 통화 이런 메뉴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 중간에 저희 스페이스에서 두 번째 모임 멀티플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거 방향키가 아닌, 있는 게 떠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요청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그 마이크 뮤트하고 비디오 켜고 딱 그런 거 보이고 그 오른쪽에 요렇게 약간 바깥으로 확대하는 모양의 화살표 두 개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음, 모서리처럼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참가자 목록하고가 딱 누를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일단 마이크 거의 다 뮤트에 대한 화면이 네. 안 보여. 없어요. 그 지금 공유 그 중일 아까 때 잠깐만. 네. 네. 공유 중에 아까 그 전에는 뭔가 그럼 교수님 잠깐 그러면은 공유를 끄시고 네. 채팅방을 여시고 다시 공유를 하시면 그 채팅방이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예 그 제어할 창이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공유 창의 맨 위에 상단에 마이크 있고 한 거 그거 얘기하시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 네네네. 옆에 이렇게 찾았습니다. 화살표 두 개 음, 음, 있는 음, 그걸 음. 눌러보시면 네, 참가자 목록하고 거기에 채팅하고 있을 거예요. 채팅 있고 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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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확인 삼아서 제가 이제 01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암호 알고리즘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걸 인지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저희 그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그게 비밀키, RSA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비밀키를 담는 파일 형태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희들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 경우는 숫자의 합성수, 그 굉장히 큰 합성수를 분리하는 게 저희 살아생전에 되지 않는 건데, 거기에 이제 보통 A4의 한 3분의 2 정도 길이의 숫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밀키가. 근데 이제 그렇게 분해하는 게 저희 살아생전에 분해하는 게 어렵다의 근거에서 암호 알고리즘을 또는 서명을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슈어 알고리즘이 이제 주기 찾는 문제에 기반해가지고 슈어 알고리즘이 해결을 한다를 이미 증명도 됐고, 점차 지금 저희들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에 적용해서 숫자를 분해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걸, 실제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걸 보이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애들이 이제 양자 알고리즘을 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아마 이제 요 랩을 통해서 모두연에 이렇게 신소영님이 오픈해 주신 랩을 통해서 양자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이제 다루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 그대로 요 챕터를 제가 같이 공유해드린 이유는 양자정사 전산 컴퓨팅하고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들, 큐비트, 단일 큐빗, 다중 큐빗 포함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 포함해서 기본적인 거를 기술하고 있어서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통 이제 기존에 아까 제가 뭐 그러니까 그 익스클루시브 오와 연산의 기본이기도 한 엔드 오와 뭐 난연산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그 전기 신호들 따라다니는 전선 와이어하고 그런 게이트들을 논리 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상대적으로 고전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이 대상이 되는 양자의 어떤 그 상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어를 하거나 계산을 하는 걸 양자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일단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양자 게이트들, 단일 게이트들, 그러니까 단일 큐빗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이트, 그 다음에 투 큐빗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이트,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 게이트들로, 그 다음에 다중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 논리 현상 게이트에 대한 개념을 살짝은 알고 있어야 돼서 이 책에서는 논리 게이트를 살짝 가볍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일단 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논리 게이트 갖다가 사실은 저희들은 뭐 다양한 계산들을 이렇게 뭐 다양한 계산들을 하는데 표시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기본적인 게이트들의 실제 이제 입력되는 것 대비 결과가 어떻게 된다를 표를 간단히 보면서 볼게요.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낫 게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뭐지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는 게이트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에 저희들도 양자 회로에서 그대로 그 단일 큐빗, 하나의 큐빗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엔드 큐빗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1일 때만 이렇게 1이라는 참이란 결과를 내줄 수 있는 게이트고요. 그림으로 도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엔드 게이트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지금 보면은 두 개의 비트로 하나의 비트를 내주는 걸로 기존 클래시컬한 컴퓨터에서는 논리 게이트가 구성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정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두 개의 큐빗 사용하는 거고요. 그때 나오는 게이트도 그 출력 부분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의 게이트도 두 개의 큐빗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림으로 보시겠지만 인풋이 두 개이면 그대로 정보가 그대로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 아웃풋에 대한 부분이 두 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그림 다시 뒤에서 보시면서 얘기하면 되고, 그다음 오화 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오화 게이트는 둘 중에 최소 하나만 1이어도 결과적으로 1이 나오는 게이트고 도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또한 두 개의 양자 컴퓨터에서는 두 개의 큐빗을 이용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도 두 개의 큐빗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큐빗이 특정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웃풋 자체 큐빗이 두 개로 들어가면 두 개로 나온다라는 거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엔드오와 또는 연산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워낙 기본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익스클루시브와 연산도 기본 게이트처럼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는 서로 다른
정보가 들어갈 때만 참이라는 1이라는 정보를 내주는 게이트입니다. 이게 또한 저희 양자 컴퓨터에서 그 알고리즘 구성할 때, 그러니까 회로 구성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돼서 이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그 엔드하고 엔드에 낫 연산 붙여진 걸 조금 간단하게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1과 1에 대해서만 엔드 연산에 대해서 반대 낫이기 때문에 아까는 1이 만날 1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둘 다 1일 때만 낫에 대한 0으로 붙여진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지금 여기서 클래시컬한 거는 여기서 지금 쭉 얘기하는 게이트들의 공통사항은 이제 툭 비트에 대해서 한 비트로 측정이 될 수 있는 애들인데 양자 컴퓨터는 이런 게이트 기본 게이트들을 가지고 이제 상위 게이트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컴퓨팅 그 양자 컴퓨팅을 하게 되거든요. 알고리즘을 구성하거나 하게 되는데 그때 2큐빗에서 들어간 건 2큐빗, 만약에 5큐빗, 다중 큐빗을 이용하는 경우는 5큐빗이 들어간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웃풋에 해당하는 큐빗이 5큐빗 그대로입니다. 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다시 염두에 두시고요. 마찬가지 나도와도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팬아웃이란 게이트들이 있고 이제 뭐 다른 다양한 게이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도 많이 쓰이고 이 기존 클래시컬한 데서도 많이 쓰이는 게 이 스왑 게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값을 바꿔주는 건데 양자 쪽에서는 오히려 이 기존 클래시컬에서의 스왑보다 훨씬 더 간단한 게 그냥 이렇게 그 회로 각 큐빗의 라벨링을 물리적으로 라벨링 바꿔주는 걸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빠른 기존 클래시컬한 스왑 게이트보다 양자에서의 스왑 게이트는 더 단순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선 스왑이기 때문에 좀 두 비트 들어간 거에 대해서 두 비트 아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 마찬가지로 스왑이니까 두 큐빗에 대해서 두 개의 큐빗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클래시컬한 게이트들에서 사용되는 이제 주요 게이트들을 보편적 게이트들을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저희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게이트들 또는 이제 그 하나의 큐빗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오늘 다루게 되는 두 개의 또는 다중의 큐빗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 큐빗들을 가지고 뭔가 그런 이렇게 논리를 제어를 하는 거를 저희들이 보통 그 가역 게이트라고 합니다. 리버서블 게이트로 얘기를 하고 가역 게이트 앞에 것들을 가역 게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저희들 양자에서 리버서블 가역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 뭐지 그러니까 이 가역 게이트는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터에서는 그 양자 회로에서는 원래 에너지 상태로 되돌아가게끔 되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하는 연산을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해 왔던 그 적용했던 논리들을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적용을 해주는 식으로 양자 회로나 또는 알고리즘 구성을 하고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각각의 게이트나 각 그 큐빗에 영향 미치는 게이트들에 대해서 리버서블 한 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하게 그 주요한 그 속성들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때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사례들로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저희 이제 대표적으로 정말 회로 보다 보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이트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에서의 대표 게이트 하나가 시납 게이트입니다. 시납 게이트 이제 양자 컴퓨터의 게이트가 지금 차례차례 설명이 될 건데 지금 초반에 예로 하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두 개의 이제 입력값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큐빗 출력값이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기존의 클래시컬한 게이트와는 좀 다르게 그래서 시납 게이트 같은 경우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게이트 하나가 있고요. 그 컨트롤 되어 있는 그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큐빗 그러니까 두 개의 큐빗 중에 하나의 큐빗을 컨트롤할 수 있는 큐빗을 사용을 하고요. 그 컨트롤 큐빗에 대해서 다른 큐빗을 타겟 큐빗으로 해서 그 컨트롤 큐빗으로 되어 있는 애의 상태에 따라서 그 다른 큐빗의 값이 바뀌게끔 해가지고 낫 게이트를 어,
아까 그 앞에 클래시컬한 거에 낫 게이트면 0에서 1, 1은 0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바꿔주는 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양자 컴퓨터에서의 시납 게이트는 아직 저희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보진 않았어요. 이런 게 있대요. 시납 게이트라는 애는 가역,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 기존 클래시컬한 컴퓨터에서의 가역,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라고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클래식한 클래식 컴퓨터에서도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을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양자 컴퓨터에서도 정말 제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계하거나 하는 알고리즘이나 회로에서는 시납 게이트를 정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이제 뭐 컨트롤 비트나 타겟 비트에 대한 것들은 뒤에 이제 그림 보면 다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어, 그래서 네, 바로 그림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경우가 두 개의 뭐 지금 단일 큐빗, 뭐 이중 큐빗 또는 다중 큐빗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4.2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계산에 필요한 논리 게이트들 기존 클래시컬 컴퓨터의 논리 게이트 대비 양자 컴퓨터에 사용되는 그 가역 게이트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대표적인 시납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큐빗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통 저희들이 키스키스로 구현을 하게 되면 Q1, 뭐 Q2, 뭐 이렇게 구분을 하거나 Q0, Q1,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 위에 거를 갖다가 뭐 반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의 큐빗을 컨트롤 큐빗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얘 상태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타겟 큐빗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두 개의 큐빗으로 들어가면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두 개의 큐빗으로 결과가 나온다. 다른 하나를 뭐 이렇게 보조적으로 사용을 해서 측정 굳이 필요 없다면 측정 안 해도 상관없고요. 원하는 것만 측정해서 특정 어떤 큐빗만 측정해서 어떤 계산된 결과를 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경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통 약속을 해요. 그래서 컨트롤 큐빗에 이렇게 여기 점 이렇게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경우는 요 C라는 큐빗에서의 상태의 결과가 1에 가까우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존재하니까 사실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요. 여기 뭐 앞에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로 초기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중첩 상태로 초기화가 되어 있다면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데 각각 어쨌거나 측정했을 때 1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로 0으로 또는 0인 경우는 1로 이제 바꿔주려고 하는데 그 바꾸는 대상이 얘가 아니라 얘가 1이면 밑에 타겟 게이트가 갖고 있는 0 아니면 이제 1의 어떤 확률적으로 뭔가 존재하는데 클래시컬한 거랑 빗대서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얘가 0이 될 확률이 높아서 이제 모든 확률은 사실 분포상으로 봤을 때는 0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100% 0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양끝 꼬리단이 있기 때문에 1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위에가 1이 될 확률 1이다라고 1로 여겨진다라고 하면 얘는 0이 1로 바뀌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요 C의 상태에 따라서 T의 결과가 바뀌는 이런 게이트를 시납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사실 이제 또 지난 그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 보면은 이제 요 회로 중심보다는 그 수식으로 벡터로 표현되는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양자 컴퓨터에 이제 물리계들 각각 입자나 이런 애들의 그 움직임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벡터를 이제 행렬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 뭐지? 브라켓들로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뭐 그걸 행렬로 바꿔서, 행렬 벡터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는 상태로 그런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뭔가 궁극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상태로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회로 상태보다는 그런 상태로 이제 그 브라켓으로 표현을 하고 식으로 표현하고 또는 이제 이제 행렬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기존 컴퓨터에서 저희들이 행렬을 이용하는 이유는 컴퓨터가 계산하기 쉬워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각각의 입자들의 그 스피어 그 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각각 이제 그 구에서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움직임 위상에 따라서 저희 그 각도에 따라서 코사인 계산들을 해주게 되는데 컴퓨터에서 코사인 계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 끝에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행렬로는 컴퓨터에서 계산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행렬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유 생각을 하면 좀 더 그리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그게 약간 패턴이 이렇게 얘네들의 어떤 상태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낯설지 않게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설계자 또는 이런 구현해서 실험했던 입장으로서 이런 회로들을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행렬을 계산하는 걸 갖다가 이제 또 따져보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이 책에서도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시나게이트는 이런 이제 그 컨트롤 B 큐빗의 어떤 상태의 값을 영향을 받아서 타겟 큐빗의 값을 반전시켜 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상태가 0에 가깝다라고 하면 요 앞에 어떤 0에 가깝든 1에 가깝든 그 상태가 그대로 상태 변환 없이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기호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 타겟 큐빗의 결과는 컨트롤 큐빗의 영향 받아서 요거와 이 타겟 큐빗의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으로 한 것과 기존 클래시컬 컴퓨터에서의 익스클루시브와 연산과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에 대한 건 이렇게 시납 게이트로 저희들이 바꿔서 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역 게이트를 이용을 할 때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저희 두 개의 큐빗을 가지고 하는 시나스를 봤었는데, 큐빗이 세 개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토플리 게이트라고 해서 세 개, 뒤에서 그림이 나오겠지만 두 개의 컨트롤 비트에 대해서 이 타겟 비트가 타겟 큐빗이 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태 변환을 주게 되는 세 개의 큐빗을 이용하는 토플리 게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또 이제 그렇게 행렬적으로도 이제 증명 같은 것도 다 되고요. 어쨌거나 이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이트, 토폴리 게이트, 세 개의 큐빗을 이용하는 토폴리 게이트도 있다라고 하고, 굳이 저희들을 이렇게 이름을 쓰면 토폴리 게이트 대신에 요것도 많이 써요. CC 낫 게이트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큐빗이 두 개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타겟 큐빗에 대해서 낫 계산을 해준 거기 때문에 낫으로 컨트롤 해준 거기 때문에 CC 낫이라 이름 붙이고요. 이걸 확장을 해서 저희 이제 뒤에 그 이중 큐빗 또는 그 다음에 다중 큐빗 얘기 나오는데 얘네들을 얼마든지 확장해서 컨트롤 큐빗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타겟 큐빗에 대한 거에 영향을 미치게끔 그러니까 구성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전체 컨트롤 큐빗이 5개다 그러면은 C 낫게이트라고 이름 붙이거나 또 이거는 엔게라고 붙이면 너무 이름이 길어지니까 보통 C5 낫게이트 또는 이제 엔게이면 CN 낫게이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토플리 게이트 저희 이제 퀴즈킷하고 이제 병행해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낫게이트는 이제 X, 그 다음에 하다마드 게이트 같은 건 H 해서 그 각각의 게이트들에 대한 이름들이 되게 심플하게 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 쉽게끔 그러니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토플리 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실제로 이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컨트롤 게이트 2개에 타겟 큐빗, 컨트롤 큐빗 2개에 타겟 큐빗 2개, 아니 하나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CC나 적용해 볼 수가 있고, 기호로는 이렇게 타겟 큐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작업들, 이런 게이트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토플리 게이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양자 역학 또는 이 양자 컴퓨터에 기반이 되는 그 선형대수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점차 그런 벡터 행렬 레벨에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제 변화를 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알고리즘 구성 같은 걸 해보시고 하면 좋은데, 우선은 저처럼 이제 설계나 그런 것도 구현해서 보는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경우는 이런 어떤 게이트들에 대한 상태값들도 이제 딱딱 굳이 계산 안 해도 탁탁 나오게끔 그러니까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게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토플리 게이트 같은 경우에 대한 그 진리표를 이렇게 이 책에서는 친절하게 각각의 상태가 00일 때부터 컨트롤 게이트의 각각 컨트롤 큐빗의 각각의 값이 1일 때까지의 그 타겟 큐빗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진리표로 나타내 줬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가 입력이 되는 처음에 그 초기 상태의 큐빗 값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토플리 게이트를 만나고 나서의 각 큐빗의 그 상태 결과값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타겟 부분만 이렇게 계산이 돼서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요 토플리 게이트가 기존 컴퓨터 익스클루시브와 연산하고 동의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파생적인 다른 게이트들을 많이 구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난드 게이트나 아까 펜아웃 게이트들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확장을 하면 C 스왑 게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양자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두 개의 큐빗이 있으면 이 큐빗의 상태랑 그 다음에 요 만약에 큐빗 1, 큐빗 2라고 하면 Q1의 상태와 Q2의 상태를 바꿔주는 게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에서도 스왑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뭔가 컨트롤 값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게이트로도 확장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결국 얘기하는 건 단일 큐빗 또는 이 두 개의 큐빗을 이용하는 기본 게이트들을 각각 서로 엮어서 그 윗단계의 그 윗 레벨의 게이트들을 구성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에 참 포커스를 맞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요 방금 얘기했던 C 수학 게이트 같은 애들 어 네, 이런 확장된 게이트의 이제 대표적인 거, 예, 이름은 이제 프레디킨 게이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방금 그 수압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에 요 컨트롤 게이트가 주어졌을 때에 요게 이렇게 꽉 채워져 있으면 얘가 1인 상태일 때 얘가 이렇게 수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압할 수 있는 조건부 수압 같은 경우 프레디킨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요것 또한 많이 사용을 합니다. C수압이라고도 얘기해도 동일한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로요. 지금 여기 꽉 채워진 것만 나와 있지만 이 컨트롤 큐빗에 대해서 안이 비워져 있는 회로나 그러니까 게이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0의 상태에 가까운 경우에 작동을 하는 경우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그 게이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대표적인 게이트들로 이제 그 기존 클래시컬 컴퓨터에서의 게이트 대비 비교해서 얘기를 해 준 거고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보시면 어 이제 고전 이제 지금 저희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도 이런 회로로 표현하면은 정말 더 명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표현을 자꾸 이제 즐겨서 사용했던 것처럼 양자에서도 이제 양자 계산할 때 뭔가 계산의 절차를 알고리즘으로 흐름으로 만들 건데 그 흐름을 회로로 구성을 하면 훨씬 이제 이해하기가 또 이제 쉽고 훨씬 그러니까 편리한 여러 측면에서의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양자 회로를 구성하는데 이때 양자 큐빅과 양자 게이트로 이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위 큐빗에 대한 양자 게이트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앞에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제 식들이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그 큐빗에 이제 지금 단일 큐비트를 이용한 게이트, 양자 게이트 같은 경우는 상태 변화를 이렇게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보통 저희 이거 브라켓 드랍 방식의 이제 표현으로 양자 큐빗의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에 대해서 행렬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계산하기가 더 수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 0의 상태가 될 확률 정확하게는 알파 제곱이겠죠. 그래서 0의 이제
위치는 가중치 알파와 그 다음에 캣 1에 대해서 가중치 베타 얘를 갖다가 상태 변환을 하면 뭐 알파 어떤 값이 바뀔 거고요. 베타에 대한 가중치가 바뀔 거예요. 상태 게이트들 만날 때마다 얘네들을 이제 행렬식으로 쓰게 되면 이제 요 위에 있는 거가 캣 제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이 캣 1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행렬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x2 행렬로 해서 단일 큐빅 양자 게이트는 2x2 행렬에 이제 U로 많이 나타내지고 앞에서 나왔던 행렬, 아이덴티티 행렬 있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큐빗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을 때 계산상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언급했던 거 마찬가지로 박사님도 이제 나중에 나올 걸 생각하고서는 이제 표현을 해줬던 이제 그 스핀 그 위상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이제 파울리 스핀 행렬들 있다라고 얘기를 살짝 보여주셨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파울리 행렬에 이제 X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시그마 G에 대한 걸로 이제 있고요. 얘네들의 각각의 행렬 상태는 행렬 값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얘네들 모두 다 유니터리고요. 그 다음에 양자 게이트가 될 수 있는 상태고 실제로 저희들이 구성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이제 시그마 X 게이트 같은 경우는요, 상태 이제 캣에 대한 것을 1로 1을 캣으로 바꿔주는 비트 변환을 해주는 건데 변환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얘네들 이렇게 바꿔주는 결과에 맞춰서 앞에서 언급이 됐던 뭐 양자 납 게이트나 그런 게이트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 양자 납 게이트를 이용을 지금 보면은 반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0은 1 상태, 1은 0 상태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양자 납 게이트로 얘기가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는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지게이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캣 1에 대해서 마이너스 붙어 있는 형태로 상태 변환이 이루어지는 걸 그 시그마 G 게이트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위상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정리되어 있는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놔 주시면은 아마 뒤에 설명을 이제 다른 박사님들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거나 다른 이제 그 담당자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편하게 훨씬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울리 스핀 행렬들의 행렬들은 이렇게 생겼고 아담마르 게이트는 이렇게 해서 얘가 중첩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중첩 상태가 됐을 때 0캣에 대해서 그 다음 1캣에 캣 1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 얘네들을 갖다가 제곱해가지고 보면 2분의 1, 2분의 1 해서 확률 1이 돼요. 그래서 중첩 상태를 유지해 주는데 가장 필수 사용되는 게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위상 이동 게이트 그에 따라서는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다마드 게이트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 식에 대한 것들은 우선 넘어가고 단일 KT 그 큐비트에 대한 거를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단일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중 큐비트 지금 보면 이거 제가 공유한 거는 파일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됐던 회전 위상 게이트 같은 애들 위상 요런 애들이 다 하나의 큐빗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까 제일 대표적인 아다마르 게이트 같은 경우는 0과 1의 중첩 상태로 바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이트 표시할 때 이게 Q1 큐빗이다라고 하면 이 단일 큐빗에 대해서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과를 시켜주면 0과 1 상태의 아까 루트 2분의 1 0에 대해서나 1의 1캣에 대해서 0과 루트 2분의 1의 가중치를 갖게 되는 중첩 상태가 됩니다. 그거 부터 해서 이렇게 회전 연산자들까지가 그 단일 큐비트에 적용할 수 있는 큐빗이고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다양한 큐빗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이렇게 돼 있고요. 얘네들 생김새 행렬 표현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면 블로스피어에서의 그 상태랑 매핑해서 상태를 봐주시면서 그 행렬은 이렇게 행렬식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까지 매핑해서 보시면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큐비트를 이용하는 거 사실은 요거 그 다음에 다중 그 두 개 이상의 세 개 이상의 것들을 다루는 게 원래 목표인데 지금 시간이 저 너무 쓸데없는 것만 얘기했나요? 아무튼 지금 우선 두 개 큐빗을 이용하는 경우의 것들을 좀 차례차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언급이 됐던 시납게이트 한번 볼게요. 시납게이트는 지금 마찬가지로 컨트롤 큐빗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타겟 큐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요 시납 게이트를 적용했을 때 결과는 컨트롤 큐빗은 그대로 나오고요. 타겟 큐빗 부분이 컨트롤 큐빗과 익스클루시브와 한 값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 부분을 측정을 해서 값을 얻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시납 게이트 결과들에 대해서는 그 익스클루시브와 연산된 거를 이렇게 얘네들이 요 컨트롤 큐빅 부분이 1일 때만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큐빅 부분이 1일 때 얘의 타겟 큐빗의 값이 이렇게 반전되는 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태를 쓸 때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행렬을 표현할 때는 이제 앞에 보였던 행렬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납 게이트는 아까 이제 그 위상학 게이트 나타냈던 것 중에 요 시그마 X 게이트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납 게이트는 요 시그마 X 게이트로도 표현이 돼서 이렇게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그 시그마 X에 대한 상태 또는 행렬로 나타낸 것과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시납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관계식을 굳이 이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캣 기호를 이용을 해서 드랍 표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시납 게이트가 보통 그 반전시켜주는 건데 그 반전시켜주는 거 한 번 더 해준다, 두 번 해준다라고 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값식으로 쓰면 이걸 1로 표현을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이거를 힐베르트 공간에 넣어서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또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각각의 상태를 갖다가 시나게이트 이제 그 4x4 행렬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모아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시나게이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 행렬 넣고 그다음에 다른 게이트는 또 마찬가지로 그 행렬을 넣고 하면은 그걸 차례대로 행렬 연산들을 해주면은 원하는 그 측정했을 때의 그 결과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너게이트 이제 그 제곱 두 번 했을 때의 거를 회로로 나타낼 때 또 이렇게 회로 그 아이덴티티 아까 나타냈던 거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는 회로로 나타내면 이렇게 요거는 또 회로 최적화랑도 또 연결이 돼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연산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위상 게이트, 이동 게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시그마 X, S 델타로 얘기했던 걸로 얘기를 보면은 지금 조정 위상 게이트의 역할은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컨트롤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인의 컨트롤 큐빗에 대해서 1인 경우에 조정 이상 게이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여기 1인 경우, 지금 보면은 1과 0 큐빗, 캣인 경우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다른 애들도 보면은 앞에 이 부분에 보면 그대로죠. 캣 0과 캣 0에 대해서 그대로, 캣 0과 마찬가지로 캣 1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그대로, 그 다음에 1하고, 그 다음에 0 캣에 대해서도 그대로.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위상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수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 큐빗에 대해서, 타겟 큐빗의 상태에 대해서 요 조정 위상 게이트를 통과를 시키며 연산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또 이거를 갖다가 힐베드 공간에 넣어서 행렬로 표현해주면 아까 그 첫 번째 이 부분 있죠? 요 상태 변화는 없던 부분 00에 대해서 00, 그러니까 상태 부분에 대해서 변화는 없던 것들, 그런 애들은 이렇게 그대로고요. 지금 보면 위상 변환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상 이제 조정 이상 이동 게이트 또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행렬이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요런 이제 그 게이트는 요런 연산을 수행을 해준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컨트롤 큐빗의 값에 따라서 이 연산을 적용을 해주는 게이트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요런 연산을 그러니까 또는 이렇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그 앞에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행렬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요 행렬을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네들 이제 회로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정 위상 게이트의 큐빗이 바뀌어 있을 때 이걸 또 이렇게 표현을 해 줄 수도 있고요. 같은 얘기로 표현이 된다는 거 이때에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면 상태를 요약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요런 조정값으로 큐빗, 그 컨트롤 큐빗 또는 컨트롤 타겟 큐빗에 대해서 저 위상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정리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 유게이트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유게이트 같은 경우는 상태가 0큐빗인지 또 1큐빗인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 컨트롤 큐빗의 값에 따라서 목표 큐빗에 동일 연산 아이덴티티 연산을 하거나 또는 연산 6을 갖다가 계산을 적용을 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큐빗이 만약에 이제 1의 상태에 가까운 거다라고 하면은 판단이 되면 요거 판단해서 요 U의 그 위상 게이트의 연산, 그 조정 U 게이트의 연산을 수행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아이덴티티 연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드린 것들이 두 개의 큐비트를 이용을 하는 연산 그 게이트들이고요. 지금 이제 요거 외에도 마찬가지로 그 단일 큐빗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큐빗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산이, 다양한 게이트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연산이 가능하니까 다양한 게이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소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납 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동치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가장 기본 게이트인 중첩으로 표현을 하면 각각 초기 이렇게 표현하는 시납 게이트 아까 요게 1의 상태면은 얘가 요 반전되는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이 되는 게이트라고 했고 거기에 따른 식을 표현을 캣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걸 마찬가지로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고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동일한 이제 더 기본 게이트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하드마드 게이트가 이제 루트 2분의 1의 가중치를 갖는 0캣 0이나 캣 1에 대해서 중첩으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동일 확률을 갖는 0캣 0이나 1에 대해서 동일 확률을 갖는 중첩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게이트인데 요렇게 그 초기화 상태에서 헤드마드 게이트를 각각 큐빗에 대해서 적용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요 CT가 큐빗이 좀 Q1, 2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Q1, 2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어진 시납 게이트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앞에 이렇게 하드마드 게이트를 적용을 하고 나온 결과 큐빗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하드마드 게이트를 통과해서 그 상태를 적용을 해주는 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같은 연산이 된다는데 요거 증명하는 게 어떻게 해보시면 된다고요? 얘네들에 대한 행렬 표시 있었잖아요. 행렬값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큐빗의 0에 대해서 하다마드 게이트로 적용했을 때의 행렬, 그 다음에 Q2에 대해서도 적용했을 때 하다마드 게이트 적용한 행렬, 그 다음에 여기 이 뒤집어진 시납 게이트에 대해서 그 행렬 연산하고 마찬가지로 그 계산 식에 대해서도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를 적용을 하면 했을 때 결과 행렬이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같은 회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친절하게 지난번에 한정현 박사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면 하나라도 한 게이트라도 하나의 회로라도 따라가면 제일 좋은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큐빅까지 있고요. 사실 그 다음에 다중 큐빅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다만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기본 어떤 큐빅들 또는 거기에 적용되는 게이트들, 거기에 표현되는 것들을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이런 원리, 이렇게 흐름으로 적용을 한다 정도로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세하거나 한 것들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죄송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큰 그림 잡기에는 저는 제일 적당하다라고 초보자한테는 큰 그림 잡기에는 좋다라고, 저 행렬이 왜 저렇게 나왔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약속된 양자 물리기에서 발견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은 결과, 클래식한 거 대비 같은 결과 나오게끔 컨트롤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이름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식 표현한 것들 그 여러 그 기본 원리나 그 공리들하고 그 수학 베이스들 있잖아요. 운동 입자 운동 정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컴퓨팅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는 식들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왜 그런가는 하나하나 이제 그 관심 있으신 분들 역학이나 기본 수학들 부분 따라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방금 얘기했던 그런 증명 부분들은 PPT로라도 정리가 한번 되면 직접 설명은 안 드리더라도 신소영님께 전달을 해서라도 하나 갖고 있는 것들 자료들은 있어서 그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행렬 고슨 덧셈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너무 많이 잡아서 죄송하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쉬는 시간 하나 없이 1시간 넘게 스트레이트로 얘기하셔서 마지막에 목소리가 갈라지셔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죄송해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나마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니에요. 상태여가지고, 음, 아니에요. 너무너무 다음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 감사드리고요. 또 해주시면 너무 다음에는 논문 가지고 연구하시는 거 가지고 특강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괜찮다고 하시면 사실 이거 증명 하나하나 따라가고 수식 풀고 하는 게 음. 낯선 분들한테는 되게 낯설거든요. 네, 그게 왜 맞아요. 그런지 좀 맞아요. 모르겠고, 그런 경우는 네네. 제가 종종 서울에 갈 때는 그 이렇게 모두연 세미나 공간 사용할 수 있기 음, 때문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네, 줌으로라도 맞아요. 하나하나 네네. 기본 기초 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언제든 얘기해 주시면 그거는 너무 해드릴 수 좋죠. 있습니다. 그 수식으로 가면 이번, 저 헷갈리니까 그냥 저는 오늘 큰 그림으로 했습니다. 결국 단일 예. 모아서 다중. 예. 그리고 회로를 점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까지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주셔서 되게 알찬 강의였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좋은 시간 강의해주시고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시간을 보내주신 우리 김혜연 교수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모임 마치고요. 다음 주는 제가 텍스트북 또 오늘 시간 거랑 다음 시간 거랑 실습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예, 그럼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슬랙방에 올려주세요.